안녕하세요. 이번에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서베이 논문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해 봤고, 세부 기술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LLM 정의부터 랭귀지 모델의 변천사와 챗GPT의 적용 분야까지입니다. 일단,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수천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기반의 언어 모델입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란 모델 동작을 결정하는 값들을 뜻하고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의 범주를 도식화하면은 AI라는 큰 틀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 처리, 그리고 신경망을 활용하는 딥러닝이 있습니다. 딥러닝이 딥러닝과 자연어 처리가 겹치는 부분에서 일부분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되겠습니다. LLM도 결국엔 딥러닝 안에 속하는 거죠. 딥러닝은 일반적으로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면 수많은 뉴런이라는 요소들이 연결되고 연산을 수행하여서 예측 결과를 아웃풋으로 출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웹데이터, 책 등에서 축출한 텍스트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서 원하는 결과를 예측, 출력하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은 기존 랭귀지 모델과 유사하게 기계 번역, 챗봇, 분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챗GPT 같은 생성 모델로도 적용이 됩니다. 앞서 LLM은 결국 대규모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LLM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랭귀지 모델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1990년대부터 해서 총 4가지 단계로 나눴고요. 통계적 언어 모델, 신경 언어 모델, 사전학습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 총 4가지 순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통계적 언어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언어 모델이고요. 대표적으로는 N그램이 있습니다. N그램이란 연속된 N개의 단어나 문자열로 이루어진 텍스트 데이터에서 다음 단어나 문자열의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로서 단어 한 개만 활용하는 유니그램은 This is big data, AI book이라는 문장을 한 단어씩 고려하고 바이그램은 This is big 이런 식으로 2개씩, 트라이그램은 This is big data 이렇게 3개씩 고려하는데 n이 커질수록 가능한 조합의 수가 증가해서 충분히 학습하기가 어려워지는 차원의 저축에 걸리기 쉬운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경 언어 모델입니다. 200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모델로서는 월투백이 있습니다. 이는 텍스트의 의미를 벡터로 임베딩하는 방법론으로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서 단어의 분산 표현을 학습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웜에는 퀸으로, 그리고 매는 킹과 이렇게 유사도가 있는 단어끼리 가까운 벡터를 지정하여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학습 및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월투백은 주변 단어들 간의 관계만 학습하기 때문에 전체 문맥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유사하지만 다른 단어가 많기 때문에 여러 연산상의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경 언어 모델에 대해서는 RNN이라는 딥러닝 기법이 주로 활용이 되었는데요. RNN이란 여러 데이터가 순서대로 입력이 되었을 때 이전에 입력받은 데이터를 기억해서 순서대로 순환하며 계산하는 기법으로서,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인풋에 대해서 연산을 하고 나온 결과를 기억해서 두 번째 인풋과 연산을 같이 수행하고 또 기억해서 세 번째 인풋과 같이 연산해서
기억하고 또 연산을 수행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을 모두 고려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인풋 데이터가 길어질 때 기울기 소실 문제, 즉 기억하는 게 점점 잊혀져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과 GRU라는 개선 모델이 나왔지만, 이 또한 데이터가 커지면 비슷한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RNN의 단점을 한 방에 해결한 모델이 AI 모델 중 가장 중요하고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가 2017년도에 나오면서 사전학습 언어 모델 PLM이라고 하죠. Pre-trained Large Language 모델이고요. PLM의 시대가 열렸고요. 트랜스포머란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서 입력 시퀀스 각각의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한 번에 연산하여서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존 RNN 같은 경우에는 인풋 데이터를 하나씩 연산하면서 순차적으로 인코딩했던 반면 트랜스포머는 입력 데이터 전체를 인코딩하여서 디코딩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인코딩 이란 입력 데이터의 문맥 벡터를 뽑아내는 과정이고, 디코딩은 인코딩에서 뽑아낸 문맥 벡터를 활용하여서 확률값을 뽑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입력 시퀀스 간의 상관관계를 한 번에 연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I study at school이라는 문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각 토큰 단어별로 I에 대해서는 다른 단어들과는 이 문장에서 어느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연산을 해주고, study at school도 각각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연산을 수행하여서 첫 번째 단어와 끝 단어가 동일한 수준으로 연산이 들어가서 벡터를 최종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입력 부분에서는 한꺼번에 들어가고 디코딩 부분에서는 하나씩 디코딩하면서 출력값을 반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트랜스포머는 그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모델이 되겠고요.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이미지 분야에서도 적용되어서 현재 모든 분야에 소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랜스포머 기반의 후속 모델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요. 트랜스포머의 인코딩 부분을 활용한 모델이 대표적으로 버트가 있고요. 디코더 부분을 활용한 게 오늘 얘기할 GPT가 되겠습니다. GPT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서 오픈AI가 개발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사전학습된 생성 모델이 되겠습니다. GPT 시리즈는 2018년도에 GPT-1, 19년도에 GPT-2, 20년 GPT-3가 나오고 22년에 챗GPT가 나왔죠. 그리고 23년 올해 3월달에 GPT-4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GPT-1과 GPT-2는 LLM에 속하진 않고요. GPT-1은 라벨링이 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학습한 모델로서 파라미터는 1.175개, 512개의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 향상을 위해서 파인튜닝, 지도학습이 필요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GPT-2는 GPT-1의 규모를 키운 모델로서 파라미터는 15개, 1024개의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GPT-2는 추가 학습을 안 시켜도 되는 제로샷을 목표로 하였으나 추가 학습이 없으면 낮은 성능을 보인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논문에서는 LNM 단계를 2019년부터로 보고 있고요. GPT-3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3는 LLM의 시초로 볼 수도 있고요. 파라미터가 1750개, 2048개의 토큰을 받을 수 있어서 GPT-2보다도 많이 커졌죠. 그만큼 학습 및 인퍼런스 비용이 매우 높게 드는 한계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챗GPT의 경우 GPT 3.55라고도 불리고요.
GPT-3 모델 아키텍처와 파라미터를 기반으로서 한 대화형 모델로서 4096개의 토큰까지 인풋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GPT-4의 경우는 GPT-3보다는 말도 안 되게 규모를 키웠습니다. 파라미터 100조개, 토큰은 8000개까지 받으면서 우측의 파라미터 크기를 기반으로 도식화를 해봤을 때 GPT-1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도 보이지 않고 GPT-2는 빨간색 작은 점, GPT-3는 소형 초록색 원, GPT-4는 엄청나게 큰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GPT-4가 엄청 큰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고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거죠. GPT-4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인풋 이미지도 받는 멀티 모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픈 AI 홈페이지에서 GPT 3.5 챗GPT와 GPT-4를 비교해놓은 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변호사, SAT, 의학, 생물학, 화학, 그리고 프로그래밍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특히 전문 분야에서도 챗GPT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오픈 AI 외에도 빅테크 회사에서 LLM을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올해 개발한 라마는 파라미터가 650억 개로 GPT-3 대비 절반 크기 모델임에도 GPT-3를 일부 능가하는 성능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한 리소스 소모가 적어서 개인이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된다면 파인 튜닝이 가능하게끔 오픈소스로 공개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상업적인 활용만 가능하다는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챗GPT 대항마로 오픈한 게 바드라는 모델입니다. 파라미터 7.7억 개로 비교적 적지만 최신 자료를 구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모델 크기가 적은 만큼 챗GPT 대비 성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또 바드2가 나왔죠. 그래서 바드2는 잘 모르겠지만 그 챗GPT와 견줄 만한 성능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델이 커지면 성능도 올라간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증명한 논문이 2020년도에 발표가 되었고요. 먼저 왼쪽 그래프부터 보시면은 테스트 로스가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셋이 커지고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로스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 포함된 LLM이 개발된 타임라인입니다. 2019년도에 T5라는 구글에서 최초로 LLM 모델을 공개했고 2020년도에 GPT-3가 발표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1년에 한두 개 수준의 LLM이 발표가 되었는데 2021년도에 들어가서는 3개월 정도 단위로 LLM들이 계속 발표가 되었고 202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많은 기업에서 LLM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챗GPT와 2023년에는 GPT-4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논문에서 정의한 LLM 모델 전체입니다. 총 55개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25개가 오픈소스로 오픈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라마가 있습니다. 또한 모델이 오픈되지 않은 것들은 총 30개가 있는데요. GPT-3와 GPT-4는 그 소스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GPT가 모델이 공개되지 않았으니 파인튜닝을 하지 못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픈 AI의 일부 사용료를 지불하면은 GPT-3 기반의 좀 더 작은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모델에 추가 학습을 시키는 등의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인 튜닝 데이터량에 따라서 그만큼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문에서 조금 좀 특이해서 가져왔는데요. 각 LLM별로 트레인 시킨 데이터셋의 종류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GPT-3 포함 대부분은 웹페이지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갈락티카 같은 이런 모델은 과학 데이터, 그리고 코드젠, 알파코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 데이터 위주로 학습을 시켰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특정 LLM이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들 타스크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서 접근하는 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장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PT 구조를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논문과 오픈AI 홈페이지에서는 챗GPT를 RLHF, 휴먼 피드백으로부터 강화 학습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총 3가지 방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레이블링한 것으로 학습, 두 번째는 모델이 생성한 답변들 중에서 사람이 랭킹을 정해주고 그 결과를 학습,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이 알아서 리워드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습 과정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챗GPT의 적용 분야입니다. 개인별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생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AI에서도 별도 플러그인 서비스를 출시해서 챗GPT와 연결해서 GPT-4와 연동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소규모 그리고 대규모로 챗GPT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올해부터 정말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좀 더 활용을 더 잘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제로샷, 원샷, 풀샷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제로샷은 챗 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 아무 인풋을 넣지 않고 바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고, 원샷은 한 번만 예시를 주고, 풀샷은 몇 번의 예시를 보여주는 식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GPT-3라고 볼 수 있는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제로샷에 비해서 원샷을 넣으니까 정확도가 훨씬 높아졌죠. 그리고 몇 개 더 풀샷으로 넣으니까 제로샷 대비 정확도가 50% 이상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